40강 심볼, 로고, 워드마크 디자인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스케치한 중 최종안으로 옮길 시안을 실제 도큐멘트에 정리를 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 시 꼭 고려해야 하는 원칙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조화, 전체성, 공간 또는 여백, 시각적 위계, 균형, 이 5가지 디자인 원칙은 효과적인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모노그램 조합, 심볼, 엠블럼, 태그라인 조합 등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고 디자인들을 완성합니다. 목적에 따라 심볼 타입, 시그니처 타입, 로고 타입 등을 정의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며 최종본을 완성합니다.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은 비주얼 디자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스케일의 원칙은 구도에서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위해 상대적인 크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칙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덜 중요한 요소보다 더 커집니다. 이 원칙의 이유는 크기가 클수록 눈에 띄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크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계층 구조입니다. 시각적 계층 구조의 원칙은 페이지에서 주목도를 활용해 중요도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디자인 요소를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각적 계층 구조는 크기, 명도, 색상, 간격, 배치 등 다양한 다른 요소들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을 먼저 보이고 관련성 있는 요소들을 그룹하여 디자인을 보다 읽기 쉽게 만듭니다. 실제 로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심볼, 로고마크, 태그라인 등 3가지의 다른 요소들을 조합을 할 때 이 계층 구조를 잘 활용하여 디자인을 한다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주목도 있고 완성도 있는 로고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디자인에서는 일부 요소가 시각적 무게가 더 많고 초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방해할 정도로 눈을 끌지 않습니다. 대칭. 요소들이 중앙축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대칭. 요소들이 중앙축을 기준으로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방사형은 요소들이 중심 공통점에서 원형 방향으로 방사됩니다. 사용할 균형 유형은 전달하려는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대칭은 역동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활력과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칭은 조용하고 정적입니다. 방사형 균형은 항상 시선을 구도의 중심으로 이끌 것입니다. 디자이너라면 균형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원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사용자가 디자인을 쉽게 이해하고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비입니다. 대비는 디자인의 특정 부분을 사용자에게 돋보이게 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대비의 원칙은 서로 다른 시각적 요소를 병치하여 이 요소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비는 2개의 객체 또는 2개의 객체 집합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 예를 들어 크기 또는 색상을 제공하여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대비의 원칙에서는 종종 색상을 통해 적용됩니다. 로고와 심볼을 디자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원칙인 전체성, 게슈탈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슈탈트는 심리학, 철학 등에서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 것이 아닌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를 가리킵니다. 유사성, 연속성, 폐쇄, 근접성, 공통영역, 배경, 대칭 및 질서를 포함하는 몇 가지 게슈탈트 원칙이 있습니다.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사물을 보거나 경험할 때 전체적인 패턴이 중요하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게슈탈트 이론은 인간의 지각과
학습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예술, 디자인, 교육 및 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적용됩니다. 이 이미지 예제에서 보이듯 우리는 이 도형에서 원형을 보는 것이 아닌 원형 안에 삼각형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우리는 타이포를 글자로 인지하지 않고 하나의 책의 이미지로서도 인지하듯이 말이죠. 이 기법을 심볼과 또는 로고, 워드마크에 잘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정체성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심볼들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서브웨이, 유니레버, MBC, 소니바이오, 페덱스입니다. 페덱스를 한번 볼까요? 이젠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E와 X 사이에 숨어있는 화살표를 볼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이 화살표 메타포를 통해 페덱스의 서비스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게 될 다양한 브랜드의 로고, 심볼, 워드마크에 앞에서 얘기한 5가지의 디자인 원칙들을 효율적으로 잘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인상적이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잘 녹아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볼과 로고의 요소들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최근에 제가 새로 디자인한 싱글몰트 위스키바의 브랜드 로고를 예제로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의 요소들은 3가지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심볼과 모노그램 L, 그리고 브랜드 네임인 라조를 조합한 시그니처 타입으로 디자인할 예정입니다. 먼저 로고 타입에 적용할 비주얼 메타포를 픽스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정리한 브랜드 연상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비주얼 메타포에서 어떤 모티브를 따올 것인지에 대해 컨셉 설명을 덧붙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공간에서 자주 사용하는 와인잔과 위스키 잔의 실루엣과 함께 싱글 몰트 위스키와 와인, 커피 등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아로마의 이미지를 형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포 이미지를 통해 저는 커브라는 키워드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한 줄 문구는 와인잔의 실루엣과 공간 가득 피어오르는 아로마의 유려한 곡선 이미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연, 매듭, 하나로 연결되는 키워드 상징의 매듭과 싱글몰트 위스키의 원료인 보리의 형태를 차용합니다. 보리의 모습 또한 단일의 나달이 2줄로 정렬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연이라는 키워드와도 맞닿아 있는 메타포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아로마와 와인잔 위스키잔의 실루엣은 선이라면 이번 보리와 노크는 하나의 닫힌 오브제로 형상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메타포 이미지를 통해 저는 커넥팅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한 줄 문구는 예술적 영감의 향유와 인연이라는 의미처럼 점층적이고 연결되는 이미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도출된 비주얼 메타포를 활용해 로고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폰트의 스타일에는 3가지 형태의 폰트가 있습니다. 산세리프, 세리프.
그리고 슬랩 세리프입니다. 산세리프는 현대적인 느낌이 강한 폰트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세리프의 경우에는 좀 더 클래식하고 올드한 전통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랩 세리프의 경우는 그 두 가지의 형태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도 두 가지의 올드한 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를 함께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라조의 브랜드 카테고리가 위스키 바이기 때문에 위스키와 와인 같은 경우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우아하고 조금 기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전통적 이미지인 셰리프와 견고하고 단단한 산세리프의 특징이 있는 슬랩 세리프 폰트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조 브랜드 로고 디자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으로 사용할 서체를 찾아보는 과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조의 경우 기존에 라주무 파티오라는 바를 5년 동안 운영했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단에 태그라인으로 라주무를 함께 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즈무의 경우 기존에 쓰던 브랜드 폰트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폰트를 적용하여서 시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폰트를 서칭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폰트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주면 좋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숫자가 보이시죠? 폰트 패밀리입니다. 폰트 패밀리가 기본적으로 4개 이상은 갖고 있는 폰트를 고르는 것이 추후 브랜드 폰트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둔 채 폰트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세리프와 산세리프는 제외를 하고 슬랩 세리프에서만 폰트를 고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폰트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은 볼드와 레귤러 2개밖에 없는 폰트여서 폰트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볼드 정도로 볼륨감을 고려해서 폰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똑같은 폰트였던 것 같은데요. 다시 다른 폰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폰트도 있네요. 그래서 볼드. 폰트를 고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꽤 많이 신경도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욕심이 많이 생겨서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폰트도 있군요. 조세핀 슬랩. 요 폰트의 경우에는 너무 동글동글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니 조금 더 클래식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의 폰트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6개 정도의 폰트를 골라봤고요. 제가 이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라즈무의 기존에 있는 이 브랜드 폰트인 O의 형태, 정방향의 O 형태와 유사한 폰트를 최대한 골라서 그 폰트를 갖고 디자인을 좀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런 캐주얼한 느낌도 되게 좋기는 한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바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식당 또는 카페에 좀 잘 어울리는 폰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후보는 지우도록 하고요. 조세핀의 경우 폰트가 상당히 O가 정방향의 정형적인 O 형태를 띠고는 있으나 폰트가 갖고 있는 어떤 쉐입의 형태들이 너무 기하학적인 구조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후보군도 취소를 하고요. 네 개 중에서 한번 더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라즈무가 갖고 있는 기존의 형태에 비해서 가로의 폭이 좀 좁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폰트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트도 조금은 가로로 홀쭉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 폰트도 좀 제외를 하고요. 이 폰트는 장평이 넓기는 하나 좀 더 캐주얼한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폰트도 제외를 하고 모코코, 네, 이 폰트를 가지고 좀 이따가 아웃라인을 해서 O의 경우에는 조금 더 폭을 늘려주고 Z나 L의 경우도 조금 더 폭들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디자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하기 전에 아웃라인을 하기 전에 폰트 기본적인 수치에서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기본적인 형태들을 조금 만져 놓고 아웃라인을 해보는 것도 추후 디자인을 할 때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기본적인 폰트를 갖고 앞으로 로고 디자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단에 저희들이 비주얼 메타포를 통해서 도출했었던 쉐입의 이미지와 앞단에 진행을 했었던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도출한 쉐입을 함께 보면서 앞으로 진행할 디자인의 기본적인 형태들이 앞단에서 기획한 디자인 전략과 부합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참조를 하면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바의 라즈무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디자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얘를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다가가지 못했거나 또는 다시 원래의 폰트를 기준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살아있는 글꼴의 형태를 유지해 놓고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룹을 해제하고요. 높이 값을 볼까요? 기본적인 가이드로 사용할 그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가능하면 정수로 떨어지는 비율들을 고려를 해서 수치를 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디자인에서는 위계적으로 상단에 있는 라주와 하단의 바이 라주물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율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10일 경우에는 아마 클 거니까 잠시만요. 한 30 정도로 잡아볼까요? 베이스 라인을 우선 맞추고요. 센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조의 높이 값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기본적으로 라조와 바이 라즈무의 위계 정리가 끝났습니다.